여러분들은 왜 해외살이라는 거를 꿈꾸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영어가 늘어난다, 해외 친구를 사귀어 볼 수 있다, 새로운 문화를 접해서 뭐 세계관이 넓어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우실 것 같은데, 제 생각에도 세계관이 넓어지는 거는 확실하게 있는 것 같아요. 언어 능력이 늘 뿐만이 아니라 또 세계관도 변하게 되고 다양해지는 면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한국에 20대 한 중후반까지 살다가 미국에 만 26살에 오게 됐는데, 그 이후로 미국의 문화, 세계관 뭐 이런 것들을 접하게 되면서 한국에서라면 당연했던 가치관이나 세계관들이 바뀌는 거를 느끼기는 했거든요. 관념적으로만 존재했던 개인주의나 뭐 독립이라는 그런 가치를 삶을 통해서 체득하게 된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가족을 떠나와서 새로운 곳에 정착해서 순전히 스스로의 의지와 능력으로 새로운 삶을 꾸려가야 되고, 그런 게 물론 생활력이 올라갔다 이런 면에서는 좋은 점이겠지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경계선이 굉장히 명확한 삶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좀 더 방어적이 되고 사람들이랑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게 된다거나 어색하게 여기게 된다거나, 뭐 깊은 내면의 이야기는 피하거나 어색해하거나 이런 식으로 성향이 바뀌게 되는 것도 있고요. 그러면서 정서적으로는 외로움에 너무 익숙해지면서 외로운 삶에 대해서 되게 체념하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게 되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랑 가까운 지역에 살고 있는 가족이나 연인, 동성 친구에 대해서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 정도가 조금 잘못 가면 약간 집착하게 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되기 쉬운 면이 있을 수도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다룬 영상이 그 유학생들 연애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이제 가치관을 변화하고 뭐 삶이 변하게 되는 것의 좋은 점은 삶의 선택지가 다양한 삶에 대해서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로 바뀐다는 점이 좋은 점일 수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자체가 너무나 다양한 인종과 민족과 문화권과 삶의 형태가 공존하는 곳이고, LGBTQ 문화도 개방적으로 수용이 돼 있고, 저도 그런 삶들에 대해서 개방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고, 뭐 한국에 있을 때는 조금 더 어떤 게 뭐 정답이고 융통성이 떨어지는 방식으로 생각을 했다면, 너무나 다양한 방식의 삶을 되게 당당하고 멋있게 살아내는 사람들을 자연스럽게 접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도 이곳에서 소수자의 삶으로서 뭐 힘든 점도 있고 하지만 그냥 살아가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익숙해지고 뭐 나의 삶이다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니까, 여러 가지 삶에 대해서 막 꼭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당위적 개념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들이 적어지고 좀 더 편하게 생각이 되는 게 좋은 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로는 성취 지향성이 높아진다. 이것도 방금 말씀드린 세계관이 넓어진다랑 되게 이어지는 개념인데, 아까 삶의 선택지가 다양해진다 그랬는데, 이게 어떤 종류가 다양해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선택의 개수도 많아진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해외에서 좀 더 여러 가지 경험을 쌓고 외국어를 유창한 수준으로 학습을 하게 되고 취직도 해보고 뭐 이런 다양한 경험을 쌓으면서, 뭐 물론 100% 제가 만족하는 만큼 성취를 다 해내기는 어렵죠. 그런 거를 기대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예전에는 도전을 거의 안 했던 시기가 있었다고 치면, 어떤 도전을 내 인생에 많은 거를 걸고 노력을 하는 경험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다양한 도전에 대해서 오픈마인드가 될 가능성이 커지는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오히려 더 많이 쌓이거든요.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진다기보다는, 그래도 무조건 어떤 시도를 하려고 돌을 던지다 보면은 그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도 받지만은 그래도 분명히 뭔가 배우는 것도 있고 스스로에 대한 경험을 통한 자신감? 이런 게 쌓여가는 거를 느낄 수가 있거든요. 죽을 만큼 힘들 거라고 생각했는데 죽을 정도는 아니구나. 앞으로 내가 어떤 도전을 하고 싶다는 강력한 열정이나 의지가 생겼을 때 100만큼 도전했으면 한 30만큼은 그래도 얻고 갈 수 있겠구나, 이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해외살이라는 게 많은 사람들에게 삶에서 되게 큰 도전 중 하나일 거 아니에요. 아예 새로운 곳에 정착을 해서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이런 것들이 내가 어떤 성취를 내고 싶은 목표가 생겼을 때 적어도 이 정도는 인내하고 노력해야 되는 게 어떤 원리구나? 원칙이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가시적으로 뭔가를 볼 정도가 되려면 이만큼은 버티고 인내를 해야지
이런 성취가 오는구나 라는 거를 체득하게 된다고 해야 되냐? 뭐 그런 면들이 있는데, 물론 저는 해외살이 자체는 20대로 돌아간다고 해도 한번 시도를 꼭 해볼 것 같은데, 뭐 박사과정을 통해 바로 해외살이를 시작한 저의 선택은 그때로 돌아간다면 저는 안 할 것 같거든요. 왜냐면은 이렇게 성취 지향성이 높아지고 뭐 오픈마인드가 되는 것도 정도 것이지, 제가 버틸 수 있는 만큼을 또 넘어버리면은 그 후유증이 너무나도 크고 오래 간다는 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정도까지는 굳이 갈 필요가 없다는 교훈도 얻었었거든요. 그래도 무슨 도전이든 힘은 들겠지만 못할 건 아니다. 한번 진짜 하고 싶은 열정이 강하게 든다면 뭐든지 도전을 하면 30%는 얻는구나 라는 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치관적으로는 독립성 그리고 개인주의적 성향이 커진다. 이런 성향이 커지면서 점점 정신적으로 본인만의 세계나 가치관 그리고 고집 이런 것들이 더 견고해지는 것 같아요. 그게 장점이자 단점이죠. 좋은 점은 본인만의 신념이나 의지가 커지기 때문에 삶에서 원하는 일이 생겼을 때 잘 성취해낼 수 있고 생활력이 강해지고 자기만의 생각이 다양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그거를 표현할 줄 아는 능력도 늘어나게 되는 면도 있는 것 같고요. 본인의 삶의 색채가 다양해지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어떤 매력도 올라가게 되는 면도 있지 않을까. 너무 좋게 본 것 같긴 한데 그렇고요. 단점은 본인만의 생각이 단 줄 알고 아집이 세지고 내가 해봤는데 이건 맞아 아니야 이런 게 강해지는, 그러니까 약간 자수성가한 사람들의 단점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경우에 따라서는 직업적이나 경제적인 어떤 만족감을 얻을 수 있다. 이건 소위 말해서 이제 해외살이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본인이 목표한 바를 이뤘다 이랬을 때 만족감을 직업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얻을 수도 있겠죠. 특히나 미국으로 정착을 하는 경우에는 한국이랑 미국의 경제 규모나 물가가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미국에서 성공적으로 취업을 했을 때 미국의 물가나 급여 수준이 한국에 비해서 한 2~3배가 높잖아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비슷한 일을 했을 때 한국에서 받는 급여보다 2~3배 많은 급여를 얻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가요. 이런 면에서 만족감이 큰 경우들도 많이 본 것 같아요. 이제 해외살이의 안 좋은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부분에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멘탈이 강해지는 만큼 멘탈에 상처를 입을 일도 너무 많은 거예요. 뭐 낯선 땅에서 언어 능력도 부족하고 문화나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알고 있는 것도 부족하고 네트워크도 없고 이렇다는 게뭐 게임으로 치면은 굉장히 저레벨이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 오래 살아왔다면 저도 모르게 같은 동세대랑 같이 레벨업을 하면서 살아왔을 거 아니에요. 뭐 언어든 뭐 가치관이든 뭐 상식이든 여러 면에서요. 근데 그런 게 막 거의 리셋된 채로 다른 데 가면 쪼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이제 제가 여전에 레벨업을 해왔던 능력을 기초로 빨리 레벨업을 해야 되는 책무가 초기 정착 생활 몇 년에는 숙제로 주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스트레스가 일식적인 레벨 그리고 무의식적인 레벨에서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뭐 일단 언어부터 알아듣기가 어려우니까 그게 불안 수준이 높은 거랑도 되게 관련이 큰 것 같은 게요. 이게 이제 언어도 못하고 여러 가지 모르겠는 상태에서 생존을 하려고 하다 보면은 불확실성이라는 것에 굉장히 장기적으로 노출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불안이라는 감정이 저의 전반적인 심리 상태를 지배를 하는 거죠. 사람이 거의 정보 습득을 하는 경로가 언어잖아요. 그 언어 능력이 제가 떨어지고 듣는 능력도 떨어지니까 정보 습득의 정확도 자체가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들은 정보가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맞는 정확한 정보인지의 여부 자체가 불확실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내가 때려 맞춘 추론을 근거로 어떤 행동을 하겠지만 그 행동을 하면서 굉장히 불안함이라는 불편한 감정을 겪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원래 되게 잘 알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이상 즉흥적으로 발생하는 소통 상황 있잖아요. 서로 뭐 토론을 한다거나 이럴 때 거의 모든 소통의 내용이 되게 불확실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더 누구랑 말할 때 그냥 아예 하기가 싫어지는 거죠. 나중에는 꼭 필요한 소통 있죠. 예를 들면 수업을 듣는다거나 뭐 일을 한다거나 이런 게 아니면은 그냥 안 하고 싶은 거예요. 불편한 감정을 겪어야 되니까. 저도 이제 해외 생활 시작한 박사 초반에 일단 뭐 제가 말하는 능력도 떨어지고 특히나 듣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소통이 불확실함과 불안을 가지고 가는 거니까 점점 더 소통을 피하고 싶은데, 근데 간지 1년도 안 됐을 때 바로 강의를 시작했어야 됐었거든요. 그걸로 소모되는 에너지나 스트레스만 해도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레벨을 넘나드는 느낌인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면 파티를 가야 되거나 이런 상황이 되니까 진짜 너무 가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이거는 무슨 가서 막 스몰 토크 막 시덥지도 않은 이야기
막 뭐 의미도 없는 수다 막 맞장구 쳐줘야 되고 막 눈치 있게 잘 대답 못 해주면은 또 불편한 감정을 겪어야 되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거랑 관련해서 행복 그래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번 약간 공황장애 증상처럼 몸이 마비되는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가 생각해보면 파티를 가기 싫은데 갔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아무래도 이런 기저의 메커니즘이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원래 한국에서 친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고 소수의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특히나 이렇게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막 가벼운 이야기를 막 털어야 되는 파티 이런 게 저는 너무 싫더라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정신건강이 나빠지기 쉬운 이유가 사회적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기가 쉽잖아요. 이제 해외살이를 새로 시작하게 되면 사회적인 뭐 지위가 높은 것도 아니고 선진국에 가서 이제 정착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뭐 인종차별이나 무시 이런 것도 은연중에 있을 수 있고 하니까 사회적 자존감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정착했다는 느낌이 또 안 드니까 이제 소속감이라는 걸 못 느끼고 엉뚱한 곳에서 부유하고 있는 불편감이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 지금 여기서 뭐하고 있지?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려고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드실 수가 있어요. 어떤 이 정착한 곳 사회 내에서 뭐 예를 들면 취직을 해서라던가 아니면 사회 구성원으로서 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확신이 잘 드는 상태라면은 이런 생각은 좀 덜 들 수도 있는데 특히 초반이나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상태라던가 아니면 직업적인 부분에서는 목표한 바를 이루셨다고 하더라도 정착한 곳에 직계 가족이 없고 혼자 살고 있는 경우라던가 이런 경우라면 소속감을 느끼기가 어렵고 소외감이 느껴지고 나 혼자 어떤 외딴 섬에서 살아가는 것 같다 그런 이제 불편감을 크게 느낄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주눅든다 이런 감정도 쉽게 느껴지는 것 같고 그러면서 제가 한국에서 똑같은 일이 있었다면 그냥 당당하게 감정을 표현하고 할 수 있었던 일들도 참게 되고 더 우울하고 부정적인 방식으로 생각을 하게 된다거나 그러면서 부정적인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자원이나 체계도 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만약에 제가 해외에서 뭐 직장을 다니다가 안 좋은 일을 겪었어요. 근데 특히나 뭐 혼자 살고 있는 경우라면은 그런 일을 겪었을 때 자기 탓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렇게 못나서 그런가? 이런 생각 들었을 때 예를 들면 그런 거를 이제 바로 말로 털어내면서 수다를 떨 수 있는 친구가 있거나 애인이 있거나 가족이 있거나 이러면은 다른 관점을 제시를 해주거나 위로를 해주거나 그런 이제 경로를 겪으면서 제 사고가 쉽게 환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특히나 혼자 이런 일들을 겪게 된다면 제가 꼭 연락을 취해야지만 이런 위로나 재평가 같은 걸 받을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우울해져 있으면 그런 것들도 시도를 할 생각 자체가 안 들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어떤 병의 진행 과정이 나도 모르게 신압으로 일어나고 너무 만성화가 되면 내가 원래 이런 성격이지 뭐 그러면서 아예 치료가 어려운 지경까지 가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게 정말 흔하게 해외 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한테서 발견되는 패턴이기도 하거든요. 저도 해외 생활을 하면서 정신 건강이 사정없이 나쁘라고 만드는 듯한 자극들을 많이 겪어오면서 해외에서 살고 정착하면서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정신 건강이구나 이런 거를 깨닫게 됐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정신 건강이라는 게 이제 아주 심각한 수준으로 나빠져 버리면은 아무리 객관적인 상황이 좋아도 본인한테는 와닿지 않는 수준까지 갈 수가 있거든요. 이제 나중에 그 늪에서 빠져나와서 생각을 해봤을 때는 내가 진짜 삶의 많은 시간을 안 좋게 소비를 했구나 깊은 후회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또 연결되는 문제가 건강하지 못한 인간관계에 빠지기가 쉽게 된다는 건데요. 이게 이제 외로움도 느끼고 불안 수준도 커지고 우울해지고 이러다 보면 건강했던 상태에서는 잘 객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었고 잘 대처할 수 있었던 수준의 문제들도 점점 비합리적인 그런 선택을 이렇게 내리게 되기 쉽잖아요. 대표적으로 애인과의 관계에서 너무 의존을 하고 집착을 하게 되면서 잘 헤어지기가 어렵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이 애인과의 관계가 잘못된 거라는 걸 알지만 내가 갖고 있는 어떤 가까운 거리에서의 친밀한 관계, 속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관계가 이 사람하고밖에 없기 때문에 이 끈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있었다면 잘 끊어낼 수 있는 그런 관계도 못 끊어내는 거예요. 왜냐면은 아깝게 느껴지니까요. 질질 끌면서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저는 상대방에서 그냥 잘 끊어준 그런 운이 좋은 케이스여서 이렇게 되진 않았는데 주변에서 건강하지 못한 관계에서 힘겨워하는 경우를 보게 되죠. 그러면서 결혼에 대한 확신도 들지 않는데 그냥 결혼하게 되고 인생에서 가장 크게 후회할 만한 일을 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정체성 혼란 이런 부분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애매하게 해외살이를 하게 되고
그 기간이 너무 길어지고 이러면 자기가 원래 갖고 있던 정체성도 확실하게 확립되지 않았는데 또 다른 정체성을 또 만들어 가야 되고, 원래 게임판에서 그 레벨이 되기도 전에 또 다른 게임판에 가서 저 레벨부터 또 시작해야 되고 이러면은 원래 갖고 있던 경험치가 없으니까 더 혼란스럽고 더 힘들어할 수 있는 거잖아요. 미국에서도 100% 융합되는 느낌이 아니고 한국에 돌아가도 적응하기가 어렵고, 또 해외에서 고립돼서 살아가는 동안에 정신건강상의 문제는 얻은 상태에서 한국에 다시 돌아갔더니 또 적응하기 힘들고 이러면서 이제 이중고로 힘들어하는 그런 안 좋은 케이스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처음에 미국 정착 시작할 때는 내가 너무 늦게 왔다, 조금 몇 년이라도 일찍 왔으면 더 빨리 적응하고 더 잘할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는 차라리 나이가 좀 들어서 미국에 온 거가 잘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한국 사회에서의 사회적 적응을 마친 후에 오다 보니까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거나 어려운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이 굳어진 상태에서 유학을 했기 때문에 한국인으로서의 저로서 어떤 새로운 것들을 받아들이는 식으로 해외살이를 겪을 수 있었죠. 정체성이 흔들릴 만큼 새로운 정체성이 만들어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제 정신건강이나 가치관 면에서는 나쁘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왜냐면 다시 제가 한국에 돌아가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들이랑 함께 일이나 사회적인 관계를 만들어 갈 때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혼란을 겪을 만큼 애매한 경험을 가진 경우라면 어떤 집단에 가도 소속감을 느끼기 어려워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은 굉장히 다문화 사회고 주류, 비주류는 존재하지만 제가 어떤 소수 집단에 정확히 속해 있다면 그냥 그 네트워크 안에서 살아가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 안에서도 한국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랑 교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많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 정체성을 이렇게 엄청나게 본질적으로 바꿔가면서 들어갈 곳도 약간 애매하고 어디에 가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한국에서 정체성을 형성하고 미국으로 온 게 잘한 선택 같다라는 생각이 지금은 들거든요. 제가 유학을 가기 전에는 전혀 좀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해외살이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신다면 앞으로 해외살이 시작했을 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어떤 네트워크에 속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좀 그려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